한 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 그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런데 그 사건은 단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로 나와 시위했지만 그 시위는 폭력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와 시민의 힘,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단지 한 나라의 역사에 그치지 않아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그 배경을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영국에서 20년 넘게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죠.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12월 어느 날 밤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런던 시간으로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BBC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속보가 터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긴급 뉴스였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죠.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알려진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는 모습,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로 나오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폭력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몇 시간 후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과 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도되었어요. 폭력이나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시위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분노하고 있었지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심지어 시위 후에는 쓰레기까지 치우고 가더라고요. 이런 시민의식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민주주의가 실제로 승리한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권력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평화적으로 그를 물러나게 만든 거예요. BBC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 선배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시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거 말이야. 저도 완전히 동감했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08년 촛불 집회,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박근혜 탄핵 과정까지 모두 살펴봤죠.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평화적 저항을 통해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이었어요. 폭력 없이, 유혈사태 없이 권력자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저는 마침 들어온 아시아 출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일본과 싱가포르만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한국도 들르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질서정연한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면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시내로 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 유명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 말입니다.
광장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광화문에서 만난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민 교육을 받아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 시민들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학교에서부터 시민의식을 가르치고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다음 날에는 국회의사당을 견학했습니다. 가이드분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제도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였어요.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 정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건전한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언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신문과 방송이 있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도 자유롭게 나오고 있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대학교도 방문해 봤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있었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놀라웠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지만 그 대립이 파괴적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숙한 정치 문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에게 곧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국제인권단체에서 현지 조사를 요청해왔어요. 평소 이런 일을 해왔던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더욱 복잡했어요. 트럼프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시위 문화였습니다. 미국의 시위는 종종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어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일상적이었고 상점이 부서지거나 화재가 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본 평화로운 시위가 자꾸 생각났어요. 어느 날 현지 활동가들과 회의를 하다가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도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위 후에 쓰레기를 치우고 가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질서정연한 시위, 평화로운 분위기, 자발적인 정리정돈까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시위 문화, 시민의식,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한 베테랑 활동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폭력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간절한 표정에서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지지 세력의 강경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민자 탄압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평화적인 시위를 시도해도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례를 알게 된 활동가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용히 시위하기, 구호 대신 침묵으로 의사 표현하기, 시위 후 정리, 정돈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계획된 날,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되었는데 일부 과격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평화 시위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서에서 한국의 시위 진압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였어요. 한 경찰관이 저에게 조용히 귀띔해줬는데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경찰의 시위 대응 방식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시위대와의 대화 우선, 평화적 해결 모색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절제된 시위 문화가 경찰의 평화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경찰 간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평화적인 시위 진압이 가능하다. 이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 있었어요. 수개월간 매주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도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최근 윤석열 계엄령 사태 때의 시민 대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미국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시민들의 절제된 행동과 경찰의 최소한 개입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이런 분석을 미국 경찰이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갈등과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한국식 평화 시위를 시도하는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기, 폭력 도발에 맞서지 않기, 시위 후 깨끗이 정리하기 같은 방식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의 시위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활동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전환점을 맞게 된 건 BBC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미국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했는데 저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반응이었지만 설득 끝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런던 스튜디오와 뉴욕 현장을 연결해서 진행되었어요. 진행자가 미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묻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더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거든요. 진행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했고
저는 최근 윤석열 계엄령 사태를 예로 들었어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켰어요. 불과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시민교육, 민주주의 역사, 평화적 저항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BBC 온라인에 올라간 영상이 하루 만에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현지 활동가들이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식 평화 시위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없는 저항, 절제된 시위 문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학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촛불 집회, 시민의식, 평화적 저항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교육 시스템, 평화적 시위 문화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각종 토크쇼에 출연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던 건 현실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시위 단체들이 한국식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금지, 평화적 저항, 시위 후 정리정돈 같은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 없이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자국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의 진정한 시험대는 곧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생일에 맞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계획되었고 이에 맞서는 평화 시위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식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준비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폭력 금지, 도발에 맞서지 않기, 촛불 든 채, 조용히 서 있기, 시위 후 정리하고 가기 같은 원칙들을 정했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사전 교육도 실시했어요. 시위 당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구호를 외치는 대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장면이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고요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대립 세력에서 도발을 시도했지만 시위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경찰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위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최루탄을 준비했지만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위대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 참가자는 이런 아름다운 시위는 처음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폭력 없는 완벽한 시위, 새로운 저항의 모델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외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BBC에서는 한국식 평화 시위가 미국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어요. 시위가 끝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촛불 집회처럼 말이죠.
몇 시간 후 광장은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시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위라면 지지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어요. 평소 시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까지 변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참가자들의 소감이었어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시위에 참가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분으로 시위를 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폭력 없는 저항의 힘을 직접 체험한 거였죠.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내 시위 문화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식 평화 시위를 시도하는 곳들이 나타났어요. 촛불 시위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주목했어요.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시민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 시민의식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변화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연구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교육 강화, 평화적 시위 보장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미국에서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시위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의회에서 이민자 보호법 개선안이 상정되었어요. 평화로운 시위가 여론을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성과였어요. 개선안에는 이민자 가족 분리 금지, 기본적 인권 보장, 법적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무엇보다 평화적 방법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한국 사례가 자주 언급되었어요. 한 의원은 한국 시민들처럼 성숙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시위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 순간이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을 해왔어요.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시위 문화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위대함을 알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CNN 인터뷰였습니다. 앵커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민이 권력을 견제하고 평화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한국 시민들 덕분에 희망을 받습니다. BBC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여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부터 최근 계엄령 사태까지 모든 것이 다뤄졌어요.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부각되었습니다. 폭력 없는 저항, 평화적 해결, 법적 절차 존중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들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식 평화 시위를 실제로 시도해보는 곳들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학술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한국 모델이 정치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미국 젊은 세대의 변화였어요.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느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한국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이런 가치들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안서를 보니 정말 포괄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교육 시스템, 평화적 시위 문화 등을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었어요. 서울에 다시 왔을 때의 느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곳으로 느껴졌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으면서 이곳에서 벌어진 역사적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참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서까지 참여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시민활동가, 정치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특히 평화적 저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었어요. 제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직접 배우고 싶다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한 미국 참가자는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국에서 한국식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평화 시위가 열렸고 독일에서는 난민 인권을 위한 조용한 집회가 진행되었어요. 모두 한국의 방식을 따라한 것들이었습니다. 폭력 없는 저항, 절제된 시위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한국발 민주주의 열풍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교육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데모크라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변화였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국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아 자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단순히 자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증인이 되어 영광이었어요. 결국 한국은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증명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시민의 절제된 행동과 성숙한 민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평화적 시위와 시민의식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이 변화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그 감동을 나눠주세요. 이제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전 세계와 공유할 때 그 변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국이자 그 가치를 전파하는 선도적인 국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